먼저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다 거기서 거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너무 심오하게 분석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어갈까? 주식시장에서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투자자들은 정말 소수의 투자자들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인 손실에 평생의 주식으로 목표가 원금 찾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살아온 방식과 서로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고학력자도 있을 것이고 저학력자도 있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주식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업투자자를 시작할 때 남는 시간에는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서 이 자격증이 취업용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전업투자자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면 나 스스로도 당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무작정 책을 샀습니다. 그때는 일단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단은 무조건 질러보고 생각을 하자라는 마인드여서 증권투자 상담사 쪽 책을 바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 책이 매우 두꺼운 책이 4개였는데 이 책이 너무 두껍고 도저히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바로 때려치웠습니다. 한 일주일 공부하다가 바로 때려치웠는데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증권사 취업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공부해서 뭐하나? 이론들을 공부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장에서 경험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그냥 실전 투자해서 하루에도 꾸준하게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매매를 안 하더라도 호가창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진짜 이 호가창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쳐다봤습니다. 지금도 거의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호가창을 밥 먹듯이 달고 살고 자격증을 안 따는 대신 이런 종목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HTS, 장이 끝나도 HTS, 어디 밖에 나갈 때도 핸드폰으로 주식을 보면서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 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핑계거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실제로 명문대 졸업생들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현직 전문직 이런 똑똑한 분들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가 주식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학력자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빠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유창한 말솜씨나 전문 용어들을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론적보다는 이런 실전 매매를 토대로 경험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좀 전문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전문 용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론, 아직도 이론으로 따진다면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용어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실전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곁에 두고서 이것들 위주로 지금까지 수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주식 투자는 정말 학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모의 투자대회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대생들이 참가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수익률 상위권 대학은 학교 순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한다면 분명히 고학력자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학력자가 저같이 일반인이나 저학력자들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뛰어날 것이고 융통성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주식시장은 정말 유연하고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골치 아프게 어떤 종목에 매달려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뻔히 아는데 왜 이 종목은 실적이 좋고 업종도 좋고 모든 지표들이 좋은데 주가가 왜 하락할까?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모르고 단순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좋은 종목인데 왜 하락하지 하면서 그 종목을 마이너스 30% 반토막 될 때까지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재무제표 또한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퍼펙트하다고 믿어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들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주식시장에 많을 겁니다. 특히나 고집이 세가지고 진짜 그 고집을 못 꺾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 고집이 센 사람들도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이 시장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선 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지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억지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그냥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만 잡아서 단타를 치는 것이지 이 시장을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무너지는 시장을 이기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고집, 집착, 존버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을 실제로 깡통을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깡통을 차는 건 아니겠지만 종목마다 폭탄 돌리기처럼 돌아가면서 어느 개미 투자자가 깡통을 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 신저가 종목들을 전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신저가 종목인데 250일 기준으로 신저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힘들다는 뜻입니다. 기껏해야지 20일, 60일에서는 보통 20일에서는 좀 많이 나와서 20일보다는 이 신고가나 신저가나 60일 정도로 보면 되는데 60일 기준으로 신저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이 없고 그 중에는 잡주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고 이렇게 내려본다 해도 끝없이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신저가 보이시죠? 신저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 개씩 다 따져보면 다 신저가 60일 기준으로 신저가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그냥 전체 종목 조회하는 것처럼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폭탄 돌리기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깡통 채우고 있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시는 정말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제가 몇 번이건 설명을 드렸던 이 황금선만 기준으로 볼 줄 알면
웬만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어떤 시장이 펼쳐지든 간에 이 황금선만 기준으로 본다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황금선을 보고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매번 거래량을 강조하는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뻔히 폭락할 게 보이고 개인들의 신용잔고는 늘어나 있고 공매도 대차잔고는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개미 털기일 거야. 이제 바닥이겠구나. 주가가 떨어졌으니 무조건 사야 돼. 박앤세일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공매도가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안정된다면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을 하는데도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싸게 종목들을 전부 다 끌어모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중에 이런 수치들이 수급이나 다른 요소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대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원칙과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15,000원이라고 치고 이 15,000원에서 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순식간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15,000원에 살 거를 그걸 오르는 것을 뻔히 보다가 추격 매수로 15,500원, 16,000원 좀 더 높은 가격에 살 확률이 높아지고 이게 자신이 계획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도 적어질 것이고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칙과 맞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수익 실현이나 손절매를 할 때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15,000원에 손절을 하려고 했고 자신이 세운 원칙과 손절 가격을 완전히 깨버렸는데도 그 당시 무서워가지고 원칙을 못 지키고 이거 깼는데 언제 반등하겠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개미 털기일 거야, 세력 매집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큰 손실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말 유연하고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대응하냐? 제가 여태껏 강의를 하는 것들 중에 전부 답이 있습니다. 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강의들은 제 기준입니다. 단순하게 대응을 하고 로봇같이 수익은 수익, 손절은 손절, 칼같이만 원칙을 지켜준다면 주식 정말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락장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냥 황금선 기준으로 하락장이면 매매 안 하면 되고 단타 치면 끝이니까. 단타 못 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돈을 그냥 지키는 거니까. 하락장 대응하기 정말 쉽죠? 하락장은 무섭지도 않고 나중에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에서 즐기면 됩니다. 정말 단순한데 이거를 못 지키고선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가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그 버릇 때문에 사람들이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든 어떤 장이든 간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보인다던가 좀 조바심이 난다거나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스윙 계좌가 몇 달째 지금 계속 놀고 있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담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나중에 차라리 이 하락장에서 돈을 못 벌어도 되니까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잡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매매할 때 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극적이신 분들은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어떤 분석이라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가 아닌 단타, 스윙, 중기 투자, 이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기 추세 매매를 할 뿐이지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수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헤치는 것보다는 보이는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단 아무 종목이나 그냥 투자라는 것은 아니고 걸러야 할 것들은 걸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증거금 100%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 관리 종목이나 정리매매, 우선주도 가끔 오르긴 하지만 저는 우선주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다 거르고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만 걸러낸다면, 걸러내는 방법은 제가 설명한 영상에서만 참고하신다면 대부분 걸러질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다 걸렀으면 실제로 악재를 맞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왜 하냐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존입니다. 생존을 해야지 돈을 벌던가 하지 괜히 폭락장에서 물타기하고 떨어지는 칼날 매수하고, 이게 예전 같은 시장이었으면 떨어지는 장에서 그냥 무조건 싸게 사면은 무조건 반등을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버는 장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과 신저가 종목들, 신저가 이런 것들 매수하다가 여기처럼 반등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선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삐끗한다면, 투자금이 적다면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투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잘못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주식은 한번 해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한번 하면 중독처럼 계속하게 되는 것이며, 이왕 할 거 평생 할 것이라면 최대한 확실하고 안전하고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